제가 오늘은 김포 고촌 풍국리에 왔어요. 여기가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테리와 함께 유력한 후보지였죠. 오늘 다시 고촌 추가 3기 신도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뭐랄까 거시적인 얘기, 좀 큰 얘기, 그걸 좀 해보려고요. 서부축 개발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여기가 개발 방향 관련해서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듯한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썰 좀 풀어보려고요. 까치떼들이 106 즐기고 있네. 저 멀리로는 요진 Y시티도 보이네요. 지난 8월 말 정부가 추가 3기 신도시 발표했죠. 수도권 남부에 집중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촌, 화정 이런 데 빠졌습니다. 하남, 강북도 빠졌고. 근데 8월 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목동하고 김포 고촌에 공인중개업소를 기습 방문했어요.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직접 올린 건 난리겠죠. 비서가 올렸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고촌을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하기 전에 분위기 떠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김포분들 많은 콜카페에서는 고촌 신도시 지정 반대하는 한강 신도시 주민, 그리고 검단 주민들, 그분들하고 찬성하는 김포 원도심, 특히 고촌하고 풍무 쪽 주민들하고 크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과는 지정 안 됐죠. 와 완전히 황당했죠. 그거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경제부총리가 그냥 현장 점검 나갔는데 우연히 고촌이었던 거야. 그건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 가운데 최고 실세예요. 국가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줄을 쥐고 있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신도시 지정 국토부가 장소는 정하는 거지만 경제부총리가 돈 못 줘?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를 리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촌에 갔을까? 두 번째가 페인트 모션이었다. 고촌이 옛날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했기 때문에 땅 투기 혹은 투자가 많았다고 하죠. 투기든 투자든 한 끗 차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약을 올린 거야. 고촌에 땅 투기했던 투기꾼들아, 용령 죽겠지? 어쩌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인트 모션에 완전히 속았네. 근데 요즘 불현듯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동산 상상력을 발휘해본 결과, 아니 그 고위급 관료가 할 짓이 없어서 겨우 투기꾼 놀리느라고 그런 코스프레를 했다?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나 좀 주목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홍 경제부총리가 혹시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나도 고촌 신도시 지정하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 못했어. 그러니까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심리로, 이런 심정으로 그 사진을 올렸던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이 세 번째 가설, 세 번째 추정이 왠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마곡은 혼자 클 수 없고 반드시 그 주변 지역과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곡, 김포공항 복합개발, 계양 테크노
대장, 신도시 요거 합치면 대충 뭐 한 340만 평 되거든요. 요거 갖고는 부족하고 고천의 3기 신도시 개발되고 대공 역세권도 좀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저 남쪽으로는 부천 종합운동장 부근에 그 춘희공업지대 있거든요.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한 면적 150만 평 좀 되는데 여기까지 다 합쳐야 그러면 한 뭐 600만 평, 700만 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정도 덩치가 돼야 서부축이 제대로 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 계양 테크노, 대장 신도시, 김포공항 복합개발, 마곡 여기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는데 왠지 요즘에 와서 확장이 좀 정체되는 느낌? 안 되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예요. 뭐 중앙정부 서울시 발전 방향 컨셉하고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 및 그 상위 기관인 경기도, 인천광역시하고 왠지 손발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를 보니까 뭐 동남부라든지 남북권역이라든지 서남부 쪽 그쪽은 서울, 경기, 인천의 뭐 개발 방향 콘셉트가 대충 뭐 손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서쪽 발전축 그리고 서북부 발전축은 이상하게 서울, 경기도, 인천이 뭐 따로 노는 듯한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자꾸 든단 말이에요. 12km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생각해낸 것이니까. 수도권의 거대 업무단지는 12km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대 업무단지의 영향력은 반경 6km 정도에 강력하게 미치더라고요. 서울이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 3개가 있죠. 이 각 도심의 이 중심지 간의 거리를 봤더니 서울시청에서 여의도까지 6km 돼요. 서울시청에서 강남 3구까지 한 6km 되더라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강남 3구까지는 한 8km 되던데 뭐 강남 3구 면적이 뭐 3,600만 평이나 돼서 워낙 넓기 때문에 한 6km 정도로 봐야겠죠. 수도권 경부축을 볼 경우에 강남 3구에서 판교까지가 12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판교에서 광교까지가 12km야. 광교에서 동탄까지가 12km야. 야,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남부 축을 보면 여의도에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12km예요. 광명시흥 신도시가 있고 바로 밑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월 특수지역, 그러니까 시흥과 안산의 이 공단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수도권 최대지. 이 반월 특수지역까지 12km예요. 근데 마곡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구역까지 또 12km야. 그 다음에 서부축하고 서북부축 요걸 보면요. 여의도에서 마곡나루역까지 10km인데 김포공항까지는 12km예요. 여의도에서 상암수색은 6km고 창릉신도시까지는 10km 정도 되고요. 창릉신도시에서 고양 테크노밸리까지 12km더라고. 와, 이건 정말 내가 놀랐어요. 야, 여기도 12km를 지켰네. 그리고 마곡에서 대구까지 6km 정도 되고 창릉까지는 8km 되고요. 마곡에서 상암수색까지 8km 정도 됩니다. 수도권 남부를 보면 광교에서 올해 8월 말에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의왕, 군포, 안산 이 겹치는 곳 거기까지 딱 12km예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의왕, 군포, 안산까지 또 12km고 의왕, 군포, 안산에서 반월 특수지역까지 12km예요. 요건 다 직선거리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이 정도 12km씩 떨어져 있다는 게 나는 이거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의 개발계획자들이 나는 이 거리를 분명히 염두에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게 이제 경부축 아닙니까? 여기를 따라서 GTX-A가 지납니다. 그 다음 요거 서남부축.
요걸 따라서 GTX-B가 지납니다. 서부축이 요거죠. 뭐 영종, 청라, 마곡, 김공 뭐 지나서 이제 상암수색으로 가는 게, 여기는 GTX나 마찬가지인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에 많은 지하철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대곡소사선하고 신안산선이라고 봐요. 신안산선이 이 서남부축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반월 특수지역까지 쭉 지나게 되죠. 대곡소사선. 자, 보세요. 대곡, 김포공항. 아, 부천 종문을 표시를 안 했구나. 부천 종합운동장.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쭉 내려가면 대곡소사선이 소사원시선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서해선하고 연결되죠. 이게 사실 서해선 철도거든, 이게. 대곡소사선이. 이 지하철 노선망이라는 게 그냥 긋는 게 아니에요. 지도 보고 선 긋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발전축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발전축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지하철망을 건설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이거죠. 여기 대곡이 앞으로 지하철 5개 혹은 6개 노선이 지날 곳이거든요. 그 다음 고촌이 여기가 있는데, 왜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자꾸 지지부진하거나 늦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경부축은요, 이 강남 3구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위력이요, 판교, 광교, 동탄까지 쭉 미치거든요. 광화문, 여의도 이 거대한 업무단지, 요게 이쪽으로 서남부 쪽으로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이 서부축, 서북부축으로는요, 아직 지금 마곡, 김포공항, 대장, 계양, 테크노 요 정도 규모 가지고 확실하게 영향을 주기에는 약간 약하다고 생각해요. 광화문, 여의도 도심이나 강남 도심에 비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이 서부축, 그다음에 서북부축 여기가 좀 제대로 발전하려면 마곡, 김공, 대장, 계양 요거 지금 다 합치면 면적이 한 34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개발 규모가. 요거 갖고는 좀 부족하고, 여기 대곡이요. 대곡하고 이 고촌 여기까지 합쳐서 그래도 한 500만 평, 600만 평은 돼야 이쪽 서부축하고 서북부축에 제대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구하고 고촌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세훈 시장이 10월 달에 발표한 서울 비전 2030입니다. 4개의 발전축을 설정을 했는데, 요축은 원래 서울 2030 플랜에 나와 있던 거예요. 새로 생긴 축이 이겁니다. 상암, 마곡, 김포공항. 서울시가 앞으로 이 축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입니다. 3도심 5부도심 체계인데, 중요한 게 도심이 송도, 9월, 부평, GTX B라인이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GTX나 마찬가지인 이 공항철도 라인은 부도심으로 설정돼 있어요. 영종, 청라, 계양이. 이게 특징입니다. (2040) 경기 비전입니다. 8광역 거점, 8전략 거점, 17 지역 거점의 체계입니다. 8광역 거점을 쫙 보세요, 한번. 요거, 노란색으로 된 거. 여기 경부축이죠? 요거 보세요, 이거. 이쪽이 서부축이죠? 2040 경기도시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은 판교만한 위력의 업무단지 5개를 조성하겠다. 1+5 DC, 디지털 시티, 5개 DC의 총 면적이 100만 평이고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 목표입니다.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이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광명시흥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시화호 DC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가 반월 특수지역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환황의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까 개성 파주 DC가 나오는데, 이건 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등 이게 제대로 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일을 지향하는 뭐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설정한 것 같고요. 구리 남양주 DC인데 바로 붙어서 왕속 신도시가
지정됐습니다. 고양 DC인데 바로 여기가 고양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고양 테크노밸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경기도의 2040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2040 경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경기도의 근심 걱정이 써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서울로의 재집중이에요. 고급 R&D가 서울로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003년에 서울과 경기도 인구가 비슷했어요. 한 1000만 명 정도로. 근데 2019년 현재 서울이 966만인데 경기도가 1324만 명이 됐어요. 경기도가 엄청나게 커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또 경기도의 근심 걱정 또 하나가 뭐냐? 수원 등 일부 도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갈 경우에 나중에 광역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광역시는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는 거거든요. 2005년까지만 해도 서울보다 경기도가 열세에 있었는데 2019년 현재는 GRDP가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크다고요. 자, 일산 테크노,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56만 평, 사업비가 5조 1000억 원 규모고 2025년 완공 목표입니다. 걸퍼 테크노밸리가 한 달 전에 발표됐습니다. 8만 1500평, 사업비 3293억 원, 2025년 목표입니다. 시내폴리스 사업을 예전부터 벌이고 있죠. 요것도요, 김포시 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2010년인가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영상, 콘텐츠, 문화 이쪽을 아이템으로 설정했어요. 그 사업에 김포시가 응모해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경기도 사업이라고. 이것도 2024년 완공 목표죠. 풍무 역세권 사업이 있습니다. 27만 평, 9,800억 원, 2024년 완공 목표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으로 걸포하고 킨텍스 부근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요 일대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의문이 생겼던 게 바로 이거예요. 창릉 신도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4km 정도 떨어진 데가 대곡 역세권입니다. 창릉 신도시 서쪽 끝부분에서 재면 2km도 안 돼요. 근데 대곡 역세권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54만 평에 1조 9천억 원짜리인데 이 대곡이 지하철 5개 혹은 6개가 지나게 될 정말 핵심적인 지역인데 여기가 풍곡리테리 3기 신도시 지정될 줄 알았는데 이제 무산됐죠. 고촌은 택지지구 위주로 개발하는 데다가 이게 지주택 위주야. 또 이것도 하필이면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촌이라는 게 마곡나루역에서는 6km, 김포공항 복합개발 벌어지는 김포공항으로부터는 4k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양테크노 대장 신도시가 있잖아요. 이 두 지역이요. 아예 옛날부터 개발이 언급이 안 됐다면 몰라.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말만 무성할 뿐 잘 안 되는 거야. 조선일보 올해 7월 16일 기사예요. 노선 5개나 지나는데 정체 희망 안 보이는 대곡 역세권 개발. 대곡 역세권 개발이 원래 2010년부터 나왔던 거예요. 계획됐던 건데 처음에는 2016년, 17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더니 2022년, 23년으로 늦어지더니 2027년으로 늦어지더니 지금은 2029년으로 또 늦어졌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완공 목표 달성하기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고양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공동 추진했던 건데 2019년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불합격 뒤에 국가철도공단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2019년부터 LH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지분율 등에서 합의가 안 돼 도시개발 구역 지정도 못한 상태입니다. 구역 지정을 해야 어느 정도 개발 계획도 나오고 토지 보상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도 몇 년 걸리거든요. 한 4, 5년 걸리거든요. 지금 도시개발 구역 지정도 못했다면 대곡 역세권 개발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대곡역 일대 주민들은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한다. 현 정권이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대곡 역세권 개발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대곡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역대급 집값 폭등을 겪으며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거는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인 만큼
대공역세권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릉이 신도시로 지정된 게 2019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무렵에 LH가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LH는 국토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만약 이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LH는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창릉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LH가 대공역세권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건 오히려 두 지역을 연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었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분율 등 합의가 안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닐까? LH가 보다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고양시나 경기도는 그걸 안 내주려고 해서 서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이 기사에 보면 고양도시공사가 고양 테크노밸리 일대 사업도 있고 창릉 신도시 개발에도 일정 지분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현재 재정 상태로 봐서 대공역세권 개발까지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화끈하게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을 그냥 LH에게 다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 계속 늦어지는 거 뭔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 내부 속사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2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 체계인데 2도심이 일산하고 화정, 창릉이에요. 근데 대곡이 2부도심으로 설정돼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대곡하고 창릉을 묶어서 도심으로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창릉 서쪽 끄트머리하고 그 대곡역하고 2km도 안 떨어져 있고요. 대곡역 지금 개발 계획이 54만 평인데 처음에 고양시 계획은 80만 평이었어요. 그 주변 일대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150만 평 내지 200만 평까지 개발 가능해요. 이거 조금 저는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 청사가 너무 낡아가지고 30년 넘었거든요.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현 고양시 청사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걸 왜 대곡으로 옮기지 않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고양시 청사 예정 부지에서 대곡역까지는 3km도 안 돼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글쎄 대곡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고양시 청사를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개발 위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2035 김포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요.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이 위계 체계인데 도심을 한강 신도시 양천하고 통진 두 개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김포 부도심 지역 여기가 풍무나 아마 사후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걸포까지 포함한 요 지역일 것 같고 고촌이 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위계 체계상 맨 꼬레비가 고촌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의 기본 입장이 누산이 성모리의 제2 한강 신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누산이 성모리가 원래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한강 신도시 계획할 때 누산이 성모리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 군사보호 구역이 많다면서 국방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빠져나갔거든요. 한 누산이 성모리 그 지역이 한 150만 평 될 거야. 그 여파로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사실 장구 모양이어서 도시 발전에 이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정하영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힘당 소속 시의원이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자료를 보니까 그분도 누산이 성모리의 제2 한강 신도시 건설이 우선이다. 고촌 쪽 개발은 후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김포시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통진하고 한강 신도시 사이 이쪽을 먼저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고촌은 좀 뒤로 미루겠다 이건데 제 추정에는 혹시 도시 연담화를 우려하는 게 아닌가. 연담화라는 게 두 도시가 경계 구분 없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약한 도시가 힘이 강한 도시에 종속됩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독립성, 독자성이 굉장히 약화된다고요. 힘이 약한 도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라고 할까? 고촌을 방치? 그냥 이 상태로 놔두거나 좀 뭐라고 할까? 나쁘게 표현하면 좀 개발하는 신용만 하는 정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고촌, 현재 나와 있는 각종 개발 계획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 되게 택지지구 위주로 개발합니다. 택지지구 개발도 상당수가 지주택 형태예요. 아시죠? 이거 지주택. 이게 잘 진행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지주택은.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고촌지구 복합개발이거든요. 14만 2천 평. 1지구, 2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1지구 한 7만 평 해서 문화사업 위주. 2지구는 의료, 관광시설, BT, IT, CT 첨단 지식산업센터와 연구소 유치하겠다는 게 목표라는데, 근데 현재 김포시 정치권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냥 지식산업센터? 중소규모 지식산업센터 들어서는 정도이지 않을까. 자, 인천시 앞에서 설명했죠? GTX B라인을 따라서는 이 도심을 설정하고 공항철도 라인 따라서는 부도심을 설정했어요. 인천시가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의 미온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인천시 논리는 이거잖아요. 서울시가 처음에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을 요구할 때는 초기 사업비 가운데 10% 요것만 부담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하면 이용자의 75%가 인천 시민이라는 이유로 운영비 분담금까지 요구한다. 이건 횡포다. 이게 이제 인천시 입장인데 지금 서울 도시철도가요, 연간 1조 원씩 적자를 봐요. 노인 무임 승차가 한 35%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대한 적자가 난다고요. 인천시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서울시가 뭐하러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적자만 더 늘어날 텐데. 저는 인천시의 그 태도는요, GTX B라인을 따라서 도심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항철도가 9호선과 직결되게 되면 정말 그 노선이 황금 노선이거든요. 공항철도 따라서는 서울역 광화문 도심까지 갈 수 있잖아요. 9호선이 직결되면 그걸로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 3대 도심과 정말 직방으로 연결되는 게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GTX-B 이거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있는 공항철도가 GTX-B보다 더 셌으면 셌지 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표정속도 상승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의심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는 공항철도가 9호선과 직결될 경우에 이게 GTX-B보다 더 위력이 세지면서 도심보다 부도심 권역이 더 클까봐 그걸 꺼려해서 공항철도 9호선 직결에 미온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내심으로는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딴소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비전 2030을 보면 이 세 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춘의 원종 권역, 중상동 권역, 부천 소사 권역. 부천비전 2030을 보면 중상동 권역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상동이 기존 부천의 중심이죠. 제가 볼 때는 춘의 원종 권역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가 마곡 김포공항하고 붙어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대장, 계양 테크노밸리하고도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춘의 공업지역 등 여기에 150만 평가량의 이제 공단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현재 구로공단, 가리봉공단이 지벨리로 바뀐 것처럼 이게 대수선 중입니다. 다 지식산업센터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종 고강동 지역은 이 거대한 업무단지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제대로 개발해야 될 텐데 부천시 계획을 보면 그렇게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말은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라고 설정해놨는데 실제 제가 볼 때 알짜 사업, 진짜 부천시가 신경 쓰는 사업은 중상동 권역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천시 전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56%가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통계를 보니까 71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고강지구라는 곳이
2009년에 고강 뉴타운이 지정됐던 곳입니다. 24,000세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근데 이제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결국 2014년 해제되고 말았는데, 이게 고강지구잖아요. 엄청난 곳이죠. 여기 김포공항 여기 있고, 여기 마곡지구 여기 있고, 이 남지구로는 춘희공단 일대 공업지역이 있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지하철 4개나 지나고. 그런데 이런 고강지구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집중적으로 벌인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원주민 재정 창률도 높은 곳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고강지구가 전형적인 서민들 사는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집은 다 썩 달에 돼가는데 주민들 자금 여력은 떨어지고 하니까 간편하고 시간도 3년 내지 5년밖에 안 걸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주민들 자금 여력을 그렇게 고려를 했다면, 예를 들어 공공재건축 재개발도 있거든요. 정확히는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재개발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주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그냥 현물로 LH에 넘긴다고요. 그러면 부담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LH가 다 넘겨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다 나중에 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는 원소유주하고 LH하고 뿜빠이 하는 거예요. 나눠서 갖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34평 신축으로 받으려면 보통 조합원 분담금이 한 4억, 5억 정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해버리면 여기 고강동 주민들 이 근처가 완전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봤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벌어지는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주민 부담금 2억, 2억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아현생활권이에요. 마레폰, 신그자 등 비강남 3구 대장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게 한 26,000세대 되고요. 요 밑에 여기가 용강 생활권이거든. 여기도 또 엄청나게 많죠. 요 일대 다 합치면 한 3만 세대 될 거예요. 여기가 원래 다가구촌 빌라촌이었어요. 근데 1995년부터 정비 사업을 시작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역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 입지 때문에 여기가 확 뜬 거죠. 만약 이 지역이 전부 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만 진행됐다면 옛날보다는 나아졌겠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강 원종 5정동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거기가 제대로 커버리면 중상동이 위상이 약화되니까 중상동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12km의 법칙에 따라서 대곡역세권 고촌지구 개발을 미루는 거 아닌가. 마곡지구, 창릉 신도시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고양 킨텍스 부근이라든지 걸포, 그 부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대곡역세권하고 고촌지구 개발을 하려는 게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의 생각 아닌가. 그렇다면 대곡역세권 고촌지구 개발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 입장은 기존 자신들의 핵심 지역 육성에 전력하는 것이다. 연도마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 이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2040 경기도시기본계획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서울로 재집중되는 것. 고급 R&D 기능이 서울시로 몰리는 것. 서울시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거든. 자체 내부에.
만약 이 의도가 사실이라면 대공역세권 고촌은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택지지구 위주로 개발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들이 서로 개발 방향이 달라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대공역에 지하철 5개 혹은 6개 노선이 지나게 되거든요. 요건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LH가 대공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김포공항에 지하철 5개가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내 유휴부지 11만 평을 국토부 산하 공항공사하고 서울시가 공동 개발하죠. 김포공항 복합개발 사업은 구상으로만 존재했지 실질적으로 발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시행하고 있죠. 대공역도 지하철 5개 내지 6개 지나게 되죠. 여기는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복합개발 그 지역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경인항, 아라뱃길 경인항 부근하고요. 고촌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초 고촌을 방문했던 이유와도 이렇게 연관지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맨 앞에서 말했잖아요. 혹시 홍 경제부총리는 나 고촌 개발하고 싶어.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줘. 그래서 그런 코스프레를 했던 게 아닌가. 요즘은 지방자치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개발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 개발 독재 시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지자체장이 임명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선거로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막말로 중앙정부가 고촌 신도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김포시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세 가지 추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